고향 선후배 사이인 박서진 씨와 김전인 씨는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정소유 씨 상가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박서진 씨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 가게 운영과 사업자 등록은 김전인 씨 이름으로 했고 두 사람은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임대인인 정소유 씨에게도 알린 후 전대차 동의 확약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 상가 건물주가 이진우 씨로 바뀌었는데요. 새로운 주인인 이진우 씨는 김전인 씨에게 가게 운영과 관련해 사사건건 간섭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사과를 시도했지만 이진우 씨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김전인 씨를 내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서진 씨가 여기에 응하지 않자 이진우 씨는 박서진, 김전인 씨 두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상가 건물의 인도와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진우 씨는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또 계약 기간 만료됐을 때도 갱신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는데요. 네.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인가를 보면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우선 전대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전대차란 그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그 임대차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소위 전전세라고 많이 부르는 형태의 계약인데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하면 전대차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무장님 말씀처럼 주택의 경우에는 전전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 전대차 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시면 그 제3자에게 매점이나 이발소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 슈퍼마켓 내부에 뭐 정육점이라든지 뭐 코너 매장이라고 해서 이 사업장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구분해서 마련하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전대차가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예, 전대차 계약도 임대차 계약의 일종이니까요. 네.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다만 원래 그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 전대차를 받는 이 사람은 이제 전차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박서진 씨가 임차인이지만 후배인 김전인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예. 이 김전인 씨는 전차인이 되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이 우리 민법에서는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이 있고요. 예.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흔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주인이 해준 그 동의의 효력이 현 주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상가 건물의 대항력 요건이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네. 상가 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요, 이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네. 현 주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구조지요. 네. 그리고 이 임대차 건물의 양수인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인인 이진우 씨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되죠. 따라서 전 주인이 박서진 씨에게 전대차에 동의한 것도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이 임차인인 박서진 씨가 직접 점유도 하고 직접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여 영업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상가를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라면요. 전차인이 점유하고 전차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그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예.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요,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이 외부로 공시된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가 건물을 인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항, 기본적인 것이니까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받아두시기를 제가 권유합니다. 지금 드라마에서는 이 확약서를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잘한 행동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있어서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상가 임대차법에서 말하는 임차인이 이 현저한 의무 위반이라 하면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했다든지 네. 혹은 임대인과의 신뢰관계를 배신한 아주 그 중요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증축, 개축하지 마라는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함부로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또 건물의 일부를 훼손한 경우 혹은 건물 자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변경 행위, 이러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진우 씨는 김전인 씨에게 이 가게가 더럽다, 예. 뭐 입간판의 위치를 옮겨라, 청소를 똑바로 하라, 뭐 이런 정도의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제가 실제로 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임차인이 현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그런 사실관계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설령 그 이진우 씨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요,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이진우 씨가 이 두 사람을 내쫓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운 어떤 구실과 핑계, 방편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